박은숙 씨는 1972년생으로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여성입니다. 엘리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파트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10층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그녀가 입주한 집은 25평짜리 실거주형 평형이었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단지 자체는 조용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아파트는 수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았고 전통시장, 병원, 초등학교, 도서관까지 걸어서 이동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이런 생활 인프라는 단순한 편리함 이상이었고 그녀에겐 처음으로 내가 중심에 있다는 자존감을 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이라고 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겐 창동은 여전히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GTX-C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이후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창동은 이제 강북의 잠실이다는 말까지 돌았고 인근 낡은 아파트들엔 재건축 추진위원회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죠. 전세는 부족하고 매물은 귀해졌으며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은숙 씨는 그 흐름이 일시적인 광풍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의 가치 재조명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중 하나의 파도를 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 살던 집은 뒷산 아래 작은 언덕에 있었고 바람이 불면 방 안까지 흙먼지와 연기가 스며들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소규모 수선 작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국수를 삶아 장날마다 시장에 나가셨죠.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고무대야를 받쳐놓고 빗물이 새지 않게 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 식구가 좁은 방 하나에서 등 돌리고 잠자던 시절이었지만 은숙 씨는 그 시절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하지만 꾸밈없던 정직한 삶의 냄새를 잊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녀는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손에는 보따리 하나, 마음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로 도착한 곳은 구로구 가리봉동. 처음에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하루 12시간을 일했고 그 다음에는 의류물류센터, 이삿짐 알바, 포장 공장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30즈음엔 지인 소개로 대형마트에 들어가 계산대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 일이 그녀 인생에 작은 안정을 주었습니다. 정기적인 월급, 시간 맞춰 퇴근, 무리 없는 업무 강도.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겐 오히려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은 30을 한참 넘긴 시점에 했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퉜고 서로에 대한 신뢰는 점점 금이 갔습니다. 결국 38배 이혼했고 유치원에 다니던 아들을 홀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도 은숙 씨는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봉구에 정착하게 된 것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2020년 초 마트 본사로부터 진열 팀장 승진 제안을 받았고 발령지가 마침 도봉구 창동 지점이었죠. 아이 학교와의 거리도 괜찮았고 출퇴근 시간도 크게 줄었으며 무엇보다 주변 아파트 가격이 은평이나 노원보다 다소 저렴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는 서울 아파트에 들어가기 어려울 거란 생각이 그녀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던 중 창동 엘리시아 아파트 매물이 눈에 띄었고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2020년 5월 17일 은숙 씨는 마침내 아파트를 샀습니다. 25평 매매가는 3억 9,500만 원. 그녀는 그동안 모은 자금 1억 7천만 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나머지 약 2억 2,500만 원은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았고 당시 금리는 연 4%였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 조금 넘는 그녀에게 월 100만 원의 원리금은 크게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아이는 곧 성인이 되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생활비 부담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죠. 처음으로 내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녀에겐 말할 수 없이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베란다 창에 커튼을 달고 식탁 옆 벽에 아이 사진을 붙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닥쳤고 마트 방문객은 급감했습니다. 진열팀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그녀는 팀장직에서 해임되어 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 다시 몇 개월 후에는 시간제로 떨어졌습니다. 급여는 절반으로 줄었고 상여금과 복지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연소득이 반토막 나면서부터 대출 상환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매월 원리금은 통장에서 제일 먼저 나갔고 이어서 관리비, 아들 용돈, 보험료, 식비까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생활비는 늘 모자랐고 처음엔 소액 신용대출로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의 이자율은 10%를 넘었고 상환일은 금방 다가왔습니다. 결국 2021년 은숙 씨는 한 대부업체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단기자금이었고 곧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 희망이 허상에 가까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고 다시 저축은행 대출까지 받으며 악순환은 반복됐습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결국 저축은행은 임의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통보서 한 장, 관할 법원에서 날아온 그 서류는 두툼한 봉투에 담겨 있었고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인쇄돼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처음엔 그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관계없는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담당 집행관이 직접 연락을 해오고 등기부가 갱신되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설마 진짜 이렇게 되는 건가 그녀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나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도 이런 일을 겪는다니 믿기지 않았죠. 매일 새벽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들에게 학원비 밀리지 않게 하려고 야간 근무까지 뛰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언젠간 나아질 거라 믿었는데 결국 돌아온 건 법원의 낙인뿐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시장에 나왔고 은숙 씨의 이름은 공고문 속 소유자 항목에 선명히 적혔습니다. 낙찰가는 3억 6천만 원.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아주 낮은 가격은 아니었지만 은숙 씨에게는 너무나 절망적인 숫자였습니다. 매입가 대비 4천만 원이 떨어진 것이었죠. 게다가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이 많았기에 배당은 대부분 금융기관으로 흘러갔고 은숙 씨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본금 전액을 잃었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고 바닥 없는 어둠 속에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짐을 싸는 날 그녀는 몇 년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베란다 창틀에 화분을 놓고 작은 액자를 걸며 가족의 틀을 맞춰가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건 과거가 되었습니다. 주방 선반 위에 놓인 아들 생일 케이크 사진도 거실 벽에 걸어둔 달력도 그녀의 기억 속에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은숙 씨는 인근 고시원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좁은 방, 창문 하나 없이 복도 끝에 자리한 방이었죠. 냉장고도 세탁기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 모두 친정집에 맡겼고 옷은 계절별로 필요한 몇 벌만 챙겼습니다. 아들은 제대 후 친구 집에 얹혀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마트 계산대에 섰습니다. 이전보다 더 긴 시간 서 있었고 더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얼굴엔 미소를 띄었지만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봉구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여성대상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숙 씨는 처음엔 말없이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 여기 와서 속 얘기 처음 해본다고 말했을 때 그녀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아파트 있었어요. 창동에서 혼자 벌어서 산 집이었는데 결국 다 날렸죠. 그 말을 하자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얼굴들. 그 순간 은숙 씨는 마음 한구석이 툭 하고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공감은 때로는 1억 7천만 원보다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창동역을 다시 지나가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살던 집이라는 감정보다 내가 지나온 시간이라는 깨달음이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손해는 컸지만 삶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비워진 건 집이었지만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이 오고 여전히 밥을 짓고 여전히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